안녕하세요. 셀럽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을까요? 여러분은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책 듣는 10분 김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보는 편이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에서는 이렇게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나와 당신을 되돌아보는 지혜의 심리학. 김경일의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을 들려드립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실험한다. 먼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하나를 끄집어낸 후 그 생각과 행동이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상황을 설정해 그 결과를 실험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죠? 그리고 그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실험 결과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과는 반대로 하셔야 오히려 바라는 결과를 얻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과 반대로 할 때 오히려 남을 더 설득하고 스스로 지혜로워지며 심지어 더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다. 이 책은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제자리로 되돌려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조직 안에서 혁신과 창의를 가장 주저하는 집단은 누구일까? 많은 경영자가 내게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워싱턴 대학의 미첼 두기드와 일리노이 대학의 잭 곤칼로 교수는 일련의 실험 연구를 통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실험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후 조직의 말단, 중간 혹은 최상단 중 하나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이후 연구진은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같은 일거리를 부여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책임을 별로 주지 않는 말단이나 어깨가 무거운 리더가 창의성이 가장 떨어지리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자신이 조직의 중간에 배치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이디어의 수와 참신성 모두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 실험 결과는 조직의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꺼리고 가장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현재의 지위든 봉급이든 손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집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 사원과 중간 관리자의 평가 체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간 관리자들은 훨씬 더 많은 걱정으로 인해 창의성이 급격히 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나태해질 것을 경계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집중되면 그들은 더더욱 손실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줄이게 된다. 그래서 조직의 중간층에는 처벌보다 보상 위주의 평가 체계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나 동료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받는 고통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고통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추리를 한번 해보자.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까? 진통제를 먹는다. 그렇다면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를 먹는다면 그 고통이 덜해질까? 놀랍게도 사실이다.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의 나탄 드윌 교수 연구진은 이별과 같은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3주간 지속해서 복용케 했다. 그 결과 진통제 복용 집단은 같은 기간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이나 위장약을 복용한 집단보다 고통과 관련된 감정을 훨씬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응급조치 중 하나는 바로 평소보다 신경 써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진통제가 바로 신체적 편안함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상처 치료보다 신체적 배려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로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다. 어떤 성격의 사람이 리더에 적합한가요?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성격을 지녔나요? 한마디로 성격과 능력의 함수 관계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성격과 능력은 큰 관계가 없다. 성격이란 무엇인가? 상황이나 여건이 변해도 고집스럽게 유지되는 특징이다. 그런데 창의성이나 리더십과 같은 역량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과 상황, 그리고 주어진 일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측면인 성격이 변화무쌍함을 골자로 하는 리더십, 창의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성격의 우열보다는 그 성격에 적합한 메시지가 전달되는지가 다양한 역량에서 우열의 차이를 가르곤 한다. 좋은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을 때 창의적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것을 통해 자기 개인을 부각할 수 있다는 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라고 하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더 잘 내놓는다. 성격에 따라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데 있어 각기 다른 유형의 메시지와 경로를 거치는 것뿐이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들이 연전연승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체기나 침체기를 겪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도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다. 첫째, 가면 증후군이 원인일 수 있다. 자신의 성공으로 얻은 부와 명성이 사실은 전부 운에 의한 것이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능력과 자질이 들통날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여기에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이른바 과도한 노출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일정한 크기의 사적 영역과 적정한 길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영역과 시간에 자신을 진정시키고 다독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그 영역과 시간이 극도로 줄어든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불편해지고 그 불편은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불안감이 다음의 일과 행동으로도 전염되어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둘째, 성취를 직전에 이룬 사람들은 회피 동기가 강력해진다. 자신이 이룩한 성과가 계속되려면 세상이 큰 변화 없이 굴러가야 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를 축소해서 예측하기 쉽다. 즉, 무언가에 접근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 그만큼 적응력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이나 성취가 어렵다. 그런데도 직전에 큰 성취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주 불러내거나 더 밝은 조명 아래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음 성공을 이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잠시라도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래야 불안감을 다독이고 다시금 새로운 시도를 한다. 둘째, 기존의 성과를 축하하고 칭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다음 것을 어서 보여달라든지 그 이후를 예측해보라는 주문을 자제해야 한다. 그보다는 다소 동떨어진 분야의 일이나 약간 사소해 보이는 일을 맡겨보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자신의 관점을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유리잔처럼 조심히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쁜 습관 버리기는 굳센 의지로 해결할 사안이 아닐 수 있다. 습관에 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직접 연구한 실제 사례가 있다. 초콜릿이나 달콤한 과자를 눈앞에 두고 먹지 말고 참으라고 한 경우 이후에 부여된 어려운 계산이나 논리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일찍 포기한다. 서로 무관한 일들 사이에 왜 이런 관련성이 생기는 것일까? 무엇을 억제하려고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에 다음 일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나쁜 습관을 끊어낼 때이다.
어느 회사원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 중이다. 금연하던 중 부하 직원의 무성의한 일 처리에 부하가 치민다. 하지만 자기 감정을 애써 참으며 일한다. 그 결과는 어떨까? 일과가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담배 한 갑을 사서 피운다. 어느덧 흡연 욕구와 대항할 능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은 이렇게 무언가 무관한 일을 많이 억제하고 참아내려 애쓴 이후에 더 강력히 터져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새로운 대안적 습관과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TV를 보면서 군것질하는 습관을 없애려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혹시 자신의 의지만 믿고 대안 없이 무작정 나쁜 습관을 끊어내려 하고 있진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전혀 엉뚱한 시점에 느닷없이 자신의 악습을 재확인하는 결과만 나을 수 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이때 회의 참석자 중 애연가들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돌아온다. 그런데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온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합의가 이뤄지고 회의가 급진전한다. 정작 회의 중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들끼리 중요한 얘기를 다 한다라는 불평이 비흡연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올 정도이다. 오죽하면 비흡연자인데도 사람들이 담배 피우러 나갈 때 꼭 따라 나가는 사람도 있을까? 대개 회의나 논의는 말, 즉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 활동이 신체적 활동을 공유하면 더 촉진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소한 동작을 따라하도록 했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거나 컵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이다. 지극히 사소한 행동이지만 같은 행동을 서로 따라하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관찰된다. 제스처와 감탄사 역시 동질적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차츰 동질화됨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쉬워지거나 합의를 이루기 더 수월해진다. 굳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사소한 동작을 공유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식사는 흡연보다 훨씬 더 많은 동작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같이 밥 먹고 난 뒤에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이유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인간이 가진 다양한 요소들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잘 들어보셨어요? 김혜연의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